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월요일 하루 출근하시니까 좀 벅차죠? 월요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사를 하나 또 갖고 났어요. 이데일리 기사, 뭐 빙하기 기사에 빙하기. 그래서 제가 설국열차를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빙하기에 관한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자료를 볼까요? 네, 제 손도 보이죠? 네,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더 독한 환수 예고로 공급 빙하기, 과거 상투기와 일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뒷 배경은 설국열차 중국어 버전이에요. 위에 우리 송강호, 반가운 송강호 우리 나왔네요. 그다음에 주인공 그 외국인, 저 사람도 좀 멋있는 배우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 오른쪽에 두 명의 조연이 있어요. 조연. 서진영 뭐 부동산 학회 회장인가? 경인여대 교수. 오른쪽에 고준석. 이거 소속은 잘 모르겠네. 일단 기사 내용이 나오니까 할게요. 어쨌든 웬 빙하기 얘긴가. 기사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네, 저녁 때가 되니까 또 목이 또 컬컬하네요. 네, 기사가 상당히 긴데 이거를 제가 한 3등분으로 잘라 가지고 그거에 맞는 차트, 왜 지금이 저 두 분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랑 정반대로 상투인가, 저분들은 계속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의견과 반대로 왜 지금이 상투인가, 왜 빙하기가 상투인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목 같이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죠. 더 독한 환수 예고에 주택시장 공급 빙하기 오나. 웬 빙하기까지 오네요. 자, 소제목을 보니까 문 대통령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 검토 중 민간이익 총사업비 10% 이내 제한법 개정 추진. 개발업계에서는 이익 안 남고 위험 큰 사업 누가 하겠나. 주택 공급 90% 차지하는 민간 빠지면 공급 부족 심화된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려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강화를 고려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이 없으면은 가격 오른다는 얘기 또 할 텐데, 그쵸? 디벨로퍼들, 시행사들이 대형 도시 개발에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따 두 명 나와야 서진영, 고준석. 개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의 기조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하길 원치 않는다며. 그러니까 규제하지 마. 규제하지 않고 민간이 참여하면은 주택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될 거야. 근데 그동안 공급을 하고 뭐 재건축 풀어주고 그러면 집값 더 오르지 않았나요? 그쵸? 재건축 안전이다 뭐 통과했다 그러면은 막 1억, 2억, 5억씩 막 오르던데?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이론상과 현실과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랑.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트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일단 까만색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실질 지수예요. 이때가 91년 노태우 상투, IMF, 그 다음에 2006년 말 7년도 버블 세븐 상투, 그 다음에 서프라임, 박근혜 취임 바닥, 그 다음에 현재까지예요. 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가 60년에, 그러니까 1959년에 종암 아파트라고 고려대 저쪽 근처에 있는 그쪽 종암동에 아파트가 생긴 게 처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뭐 조금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아파트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 1호 아파트는 종암 아파트라고 뭐 학계 뭐 언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그 아파트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1959년에 1호가 생겼으니까 이제 60년, 61년 하면서 아파트가 조금씩 늘었겠죠. 65년에 0.4%, 그다가 이제 70년 되니까 3.9%. 전국은
처음에 아파트가 서울에 생겼겠어요? 지방에 생겼겠어요? 당연히 서울이니까 서울이 3.9%지. 지방은 0.8%밖에 안 되고. 75년에 이제 7.9% 됐네, 서울이. 전국은 1.9%고. 그다음에 80년은 19%야. 야, 엄청나게 폭증했네. 이때가 은마 아파트 분양할 때죠. 79년에 분양했으니까.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막 증가했죠. 이쪽에 막 반포 아파트, 개포 아파트 막 입주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쫙 늘어가지고 언제까지 늘었냐면 2010년까지는 꾸준히 늘어가지고 피크 쳤어요. 58.9%. 그 다음부터는 정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건축이 많아지죠. 재건축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터에다가 이제 단독주택 부시면서 다세대 연립을 짓죠. 그러니까 연립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늘어나니까 두 개의 비율은 정체. 맞죠? 아파트는 계속, 그러니까 숫자는 늘었어요. 숫자는 당연히 숫자는 느는데 비중은 빌라 연립도 늘었기 때문에 정체라고요. 그래갖고 오히려 줄었어. 58.9에서 58.5%야 작년 말에. 그런 반면 전국적으로는 계속 늘어가지고 63%까지 늘었어요. 하얀색. 그전에는 서울보다도 못 미쳤거든. 이렇게. 근데 왜냐면 지방에 새로 무슨 주택을 지으면 단독을 많이 짓겠어요? 아파트나 뭐 연립을 많이 짓겠어요? 당연히 아파트를 더 많이 짓죠. 대규모 단지, 특히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뭐 4대강 하면서 그 주위에도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하면서 아파트 엄청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74만 채 정도가 아마 지금 한 1200만 채 되겠네. 그동안 좀 늘었으면 한 2년 정도 이게 늘었다고 치면.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176만 채인데 한 180만 채 되겠네요. 그쵸? 좀 더 늘었을 테니까. 근데 빌라 연립도 늘었을 테니까 비중은 58.5%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99.9%를 차지했던 아파트 이외의 단독 연립 다세대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지고 줄다가 최근 들어서는 안 줄죠. 왜 그래요? 왜냐면 단독 부셔가지고 빌라를 지으면은 한 채 부셔가지고 뭐 10세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낮은 저층의 빌라 단지를 부셔가지고 한 7층 정도 때는 약간 소규모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또 세대수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자, 요까지 우리나라 60년간의 입주와 공급 물량과 주택 아파트의 비율과 이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요렇게 자료 갖고 만들어서 설명하는 사람은 엘리엇 말고는 없어요. 60년대에 이런 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가 다 구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런 작업을 했겠어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볼게요. 보니까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 디벨로퍼 참여 유인 없다. 우린 돈 벌려고 그러는데 왜 돈 조금밖에 못 벌게 하냐. 나 안 해. 이거죠. 자, 어저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저께 저녁 때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저는 TV조선 봤어요. 거기 트로트. 예. 내 딸 하자라는 그게 MBN인가? 하여튼 내 딸 하자인데 여자 가수들만 나오고 그러는데 트로트하고 또 가요도 하고 그러는데 이쁘기도 이쁜데 노래를 그렇게 잘해.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 트로트가 왜 이렇게 좋지 모르겠어. 20대 때는 그냥 랩 이런 게 좋아했는데 이제 20대 지나서 30대 넘어가니까 30대 되니까 이제 트로트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뽕짝 이런 건 싫다 진짜. 국민과의 대화 때는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법이 뭐 있냐면 진성준,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다음에 박상혁, 진성준, 이낙연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야, 이 환수라는 건 진짜 싫어하죠. 다주택자들, 개발업자들, 다주택 투기꾼들 이 사람들은 내가 잘해갖고 내가 번 거를 왜 국가가 뺏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정부에서는 적정한 이익에 따른 환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거. 야, 이번에 대장동, LH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여기에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어떠면 이번 대장동 사건이 국민들로 하여금 아파트나 이 신도시나 뭐 개발 사업 이런 거를 보는 눈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적당한 가격에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저거 완전히 1억짜리를 8억에 팔아먹는 거구나. 나는 8억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7억을 남겨먹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갖고 이제 신도시나 뭐
신규 분양하는 거에 과감하게 비싸게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눈치 깠어 이제. 그리고 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보면은 개발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50, 60% 수준으로 엄청나게 올리네. 결국은 이익금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익률 상한법을 법적으로 정해주면 10%를 정해주면 진입장벽이 높아져 갖고 사람들이 나 그만큼 벌어 갖고는 난 타선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죠. 아예 거대한 업체들 거기에 마진 좀 작게 먹어도 규모의 경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먹으면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수익률은 적어도 금액이 크면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민간은 이익 추가 목적인데 10년이 걸리는 도시개발 사업에 막대한 부담금을 걸고 진행하려는 사람은 있겠냐. 나 옛날에 70%, 130%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뭐 10% 먹으면 안 돼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공이 주체가 된 신도시 개발밖에는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공공이 해갖고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우리 아주 싸게 분양받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어떤 디벨로퍼는 현재는 유동성이 많고 금리가 싸다. 여기서 개발 이익은 수익이 작아도 들어가서 왜? 조달 금리가 작고 또 돈도 많어. 돈 땡길 때도 많어. 근데 만약에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10%도 괜찮다 보기지만 왜 은행 이자 3%, 5%, 2% 이밖에 안 되고 개발업체에서 은행이나 어떻게 뭐 PF 대출 같은 거 이렇게 받아도 금리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아도 한 3%, 5%, 3, 4% 거라고요. 그러면 10% 먹으면 6%야.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 올라가고 또 돈 땡길 때도 적어지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면 10% 상한으로 못 박힌 사업에 누가 투자하는 게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자료를 볼게요. 입주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나라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79년 전후. 이때가 음마 아파트 입주할 때예요. 분양할 때예요. 엄청나죠? 79년도. 그 다음에 88년도에 이때 올림픽 패밀리, 그다음에 아마 아시아 선수촌도 아마 이때 조금 직전. 그 다음에 목동 아파트가 이때. 목동 아파트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목동 아파트 지금도 깨지지 않는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93년도 전후로 해서 3기 신도 아니 1기 신도 입주할 때 서울에도 입주가 많이 있었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 IMF 직전에 잠깐 반짝했다가 완전히 미분양이 쌓였어요. 그리고 IMF 직후에 그동안 공사 못하고 분양 못하던 건설사들의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IMF 직후 나가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도 나가지고 빨리빨리 돈을 했어야 되니까 분양을 엄청 밀어내게 했을 거라고 이때가 역대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역대 세 번째가 2003년도 4년도 요때 이 정도 입주 물량이 좀 많았네요. 그 다음에 많았던 때가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네. 왜냐면 이제는 재건축 아니면 새로운 땅은 일단 부족할 뿐더러 재건축을 위주로죠. 이제 어떻게 땅을 새로 만들어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여기 79년에 음마 아파트에 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들 엄청나게 재개발했잖아요. 이때가 2008년도 이때가 엘리트레파 잠실, 앨리스 리젠트,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그다음에 파크리오 이런 게 전부 2008년도 9년도 안팎이잖아요. 이게 전부 주공 단지들 이때 79년도 80년대 초 이때 입주했던 주공 아파트들 부셔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았던 게 2014년도 3년도에 잠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많았던 게 2019년도 이때 헬리오가 9,000 거의 만 세대죠. 9,900세대인가. 그 다음에 고덕에 3,000세대, 5,000세대 이런 것들 수두룩해갖고 2만 세대가 입주했다고 이때. 그 다음에 2024년도 정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아요. 왜냐면 이때 벌써 일단 둔촌 주공만 해도 12,000세대야. 2023년도 4년도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적어 지금. 자,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왜냐면 91년도 상투랑 2006년도 상투랑 지금이랑 딱 입주 물량이 최바닥일 때야. 지금도 입주 물량이 최바닥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랑 다르네. 전문가들은 입주가 없어가지고 아파트가 폭등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91년 5월달에는 왜 상투치고 꼭 폭락했지? 왜 2006년도 말 2007년도 초에는 왜 폭락했지? 이때는 리먼 파산하기 전이에요. 리먼은 빠지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파산했어요. 2008년 9월달에 했다고. 2006년 11월에
상투 쳤는데 2년 있다가 파산했다니까. 근데 왜 상투는 왜 과거에 두 차례 그 노태우 상투와 노무현 상투 둘 다 노씨네. 쌍노 이름 또 이것도 발음도 이상하니까 안 된다. 이건 취소. 두 명의 노 대통령이 또 늙은 대통령이 또 이것도 취소. 하여튼 그냥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이 할 때가 왜 상투일 때 입주 물량이 이렇게 최저일 때냐고. 희한하잖아 이거. 전문가들이랑 얘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뇌피셜이야. 당연히 입주 물량이 없으면 귀해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적으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할 거다, 계속 오를 거다 그러는데, 아니 입주 물량이 최저일 때 왜 상투 치냐고. 이상하죠? 자,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와서 볼게요. 또 뉴스 볼게요. 전문가들은 정부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 원리 따라라. 결국 뭐예요? 정부 규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민간이 맘대로 짓게, 맘대로 그러니까 수익 생겨갈 수 있게 냅두지 왜 환수를 하고서, 왜 이익 제한을 하고서, 왜 규제를 두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일단 서진영 한 명, 그다음에 고준석 한 명. 근데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근데 경인여대 교수보다 항상 먼저 붙는 게 대한 부동산 학회장이에요. 부동산 올라야지 먹고 사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여기가. 거기에 대빵이야 대빵.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 야, 이분은 그래도 가끔 누구냐, 권대중, 그 다음에 또 한문도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위험하다, 하락할 수 있다, 지금은 좀 목에 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진영 이분은 동진형이 아니에요. 서진형이에요. 이분은 무조건 서쪽이야. 서부 개척시대 사람이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마 강서구나 인천, 서울에서도 강서구 이쪽에 아마 진출해 있지 않을까. 동진형이었으면 분명히 강동구나 하남이나 이쪽에 진출했을 텐데, 어쨌든 이분은 한 번도 시장이 위험하다, 목에 찼다, 아니면 기다렸다 살아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못 봤어. 이분은 무조건 못 먹어도 고야. 그러니까 집 안 보고 막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분은 무슨 데이터 갖다 대면 그 데이터 볼 필요 없고 무조건 오른다니까. 이 식이야. 하여튼 뭐라 그러냐면, 이익률을 제한하면 민간이 참여 안 하고 제약 요인 장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징벌적인 이익 환수를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나 통한 적정 개발 이익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합의하니까 그동안 폭리를 취했는데, 토건족들이. 사회적 합의 뭐예요? 지들끼리 합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빠지라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근데 법무대학원인데 완전히 부동산 업자 같은 발언을 많이 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가 이어지면 분양가가 낮아지는 등 시장 원리를 통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 너 미리 걱정해가지고 규제하지 말고, 규제 완화하면 자연적으로 공급이 많아져. 근데 왜 그동안 우리 공급이 줄어들었나? 계속 늘었는데? 공급이 늘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는데?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이쪽 무슨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 공급할 때마다 아파트가 폭등했는데 그 주변들 다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공급 확대가 되고 아파트가 떨어질 거다. 근데 안 그랬거든. 여러분들 2012년 13년부터 지금까지 8년 9년 동안 공급이 없었나? 또 그러겠지. 살만한 공급을 해야 되고 요지에 해야 되고 또 핑계도 많아요. 근데 이익을 먼저 규제하면 참여 자체를 막는 결과로 도출해서 공급 부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 아파트가 개폭등한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막 해줘야 된다. 양도세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풀어주고, 그러면은 부자들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거다. 그러면 아파트가 하락할 거다. 근데 안 그랬잖아 그동안. 어쨌든 차트를 또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법인들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항상 매도가 많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이 누적 순매수가 확 늘었어. 한 2년 동안. 그러다가 710 대책으로 그 법인들 어떤 규제를 두니까 이제 투기를 못하니까 막 파는 거야. 막대기가 팍 팔잖아요. 이때 누가 샀어요? 2030 영글들이 샀다고요. 그래서 40, 50대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한 8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데, 2030들이 30%도 안 되던 매매 비율이 45%까지 가가지고 역전을 시키더라. 즉 8년 전 9년 전에
40, 50대가 산 아파트를 3배, 4배 올랐는데 싸다고 20, 30대가 영끌해서 사더라. 근데 이게 만약에 2억짜리가 8억이 됐는데 만약에 6억이라도 5억이라도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팔았을 때는 2억이 8억 됐다 5억 되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는 차원이지만 이거를 새로 산 사람 입장에서는요 8억에서 6억 5억으로 떨어지면 깡통 찬다니까. 왜? 대출이 이빠이 껴있잖아요.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은행 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모자른 돈을 다른 걸 대출을 갖고 마통 뚫고 신용대출, 보험사 약관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 그다음에 막 저축은행까지 봐서 받고 이랬는데 거기는 금리도 높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만약에 20, 30% 빠져봐.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이 없어진다니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2억짜리가 8억 됐다가 5억 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3억은 덜 먹은 거지. 6억 먹었다가 3억은 토해내고 한 3억 남은 거야. 그래도 먹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8억에 산 영끌러들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 날아간다고. 그 다음 차트 볼게요. 그 다음 차트. 자,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봤으니까 지금 보세요. 91년 1파와 2006년 3파와 지금의 5파를 비교해 보면 이제 이게 끝나서 조정파가 이 35년 동안의 상승파가 마감이 되고 큰 조정파 그랜드 슈퍼사이클 4파. 요게 3파예요. 요게 3파. 그랜드 슈퍼사이클 35년 동안에 그랜드 슈퍼사이클 3파가 마감이 되고 이제 그랜드 슈퍼사이클 4파인데 저는 8년이라고 보는데 그 미래에셋에서는 20년간 조정한다는 그 컬럼도 나왔고 박승 총재 하는 총재를 지냈던 박승 총재는 30년 동안 하락한다 그랬으면 34년 동안 오른 거를 거의 다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그 30명이 1년 동안 연구해서 쓴 917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하락하는 거는 2015년 가격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때 가격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3년도 깬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2029년에 보면 2020년으로 돌아간다니까 거의 30년 전으로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입주 물량 볼게요. 91년도에 그 상투 칠 때는요.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에서 살짝 돌아섰을 때야. 그 다음에 2006년 말 버블 세븐 상투 칠 때는요. 이때 음마가 40% 빠지고 도공에서도 42% 빠지고 목동 아파트가 44% 빠지고 수지 용인 수지는 60% 빠진 아파트도 나왔잖아요. 지금도 회복 못한 평형이 있어요. 대형 평수 같은 경우. 이때 상투를 왜 입주 물량이 제일 바닥일 때 상투를 쳤지? 희한하지 않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바닥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입주 물량이 거의 제일 바닥이라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죠.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낙엽 밟는 소리도 좋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는 항상 역전세난 났다. 여기 역전세난. 입주 물량 많으면 역전세난.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약간의 역전세난 비슷하게.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헬리오와 고덕 입주할 때가 많을 때 송파 이쪽 강남 쪽에 입주 역전세난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는 항상 전세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 역전세난, 폭등한 다음에 역전세난, 폭등한 다음에 역전세난, 폭등한 다음에 역전세난. 항상 그랬어요.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요 한 2, 3년 있다가 빠지지 않고 역전세난 났다니까. 왜?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어차피 돌로 줘야 될 돈인데 그거를 이빠이 마음대로 올려서 받았잖아요. 5억짜리를 7억 8억에 올려서 받았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8억에 계속 멈춰있으면 되는데 이게 한 6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전 2년 전 4년 전에 비해서는 어차피 1, 2억은 올라 있죠. 그렇지만 내가 비싸게 받은 것보다는 1, 2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면 내 집을 팔고서 넣어줘야 된다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세 들어가는 분, 작년, 올해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아마 상당히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비싸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꼭 보증보험을 들어놓으세요. 왜냐면 2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항상 예외 없이 이렇게 역전세난 난이 왔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그 전세 이중 가격 때문에 전세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보통 5억이면 7억에 들어갔을 거야. 비싼 데는 한 8억에 들어갔을 데도 있을 거고. 보통 1, 2억은 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거나 좀 다시 빠지면 기존 차후 세입자한테 내가 받을 전세금이 모자라요. 보증금이.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내줄 수가 있어. 그때를 위해서 보증보험을 꼭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갭이 너무 작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요. 깡통 전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마감하고 요 두 분, 여기 고준석 어디에, 그 다음에 부동산 학회장님, 귀엽다. 별이 5개 어렸을 때 같은데? 이분들의 의견, 공급이 없으면은 아파트가 폭등한다.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데이터로 증명했죠. 항상 상투는 공급 물량이 제로일 때, 입주 물량이 제로일 때 상투가 왔더라. 지금이 딱 그 시점이다. 몇 달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조심하세요. 자, 더 혹독한 환수 예고로 공급 빙하기 과거 상투기와 일치한다. 이데일리 기사였습니다. 우리 송강호 연기파 배우, 너무 연기 잘하고요. 우리 조연으로 출연한 서진영 학회장님, 부동산 학회장님, 고준석 하여튼 부동산 법무 이쪽보다는 아마 부동산 법무 쪽 하나 보죠. 하여튼 부동산 업자 같은 교수님, 내용 잘 봤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장기 시계열 데이터, 이거는 진짜 다운받을 만해요. 이제 어느 누구도 못 만든 거야. 이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웬만하면 전 1960년 이후 데이터를 자꾸 모으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모을 게 되게 많어.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계속 이렇게 부동산, 주식, 경제 뭐 이런 거 공부하면 얻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베릴 수가 없죠. 근데 기존 구독자는 절대 그거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취소돼요. 그럼 저 실망해요. 자, 오늘도 월요일날 월요병에 걸리셨을 여러분들을 제가 위로하면서 좋은 뉴스 발굴해가지고 제 그래프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